안녕하십니까, 스페셜리티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시즌2 11화에 대해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DT와 정보사의 가로림만 보급 작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경험과 팀워크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우위를 점할지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DT의 윤종진 대원과 정보사의 이동규 대원의 인터뷰가 상당히 재밌게 나왔거든요.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가로림만 미션은 처음에 출발을 해서 이후에 A 지점으로 가서 군장 4개, B 지점으로 가서 제리캔 3개, C 지점으로 가서 IBS, 획득 후 페달링, 해상으로 이동을 하죠. 그 이후에 펠리칸 박스를 획득 후 E 지점으로 가면 미션이 최종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UDT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IBS 운용에 대해 가지고 발이 빠지게 되면은 기어가는 방식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급품을 획득했을 때 IBS가 이렇게 있으면 군장과 제리캔은 가운데 실행됐고, 이후에 나머지 보급품이 오게 되면은 이 선미 쪽에 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팀원이 4명이거든요. 4명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4명이 여기에 위치를 해가지고 페달링을 하게 됩니다. 공간이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중간 부분에 처음 받았던 보급품을 싣게 되면은 공간이 가운데 위치하게 되니까 인원 4명이 페달링 하는데 걸거치는 거 없이 페달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IBS를 끌고 갈 때 선미에다 위치시키는 것은 시즌 1 때 정해철 대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미 쪽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으면 IBS를 밀게 되면은 이쪽에서 밀게 되는 거죠. 선미 쪽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도 있고 밀 때 앞쪽이 살짝 가볍게 되면은 앞쪽으로 나가는 힘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선미 쪽에 다 위치시키게 되면 이 IBS 자체도 무게가 있거든요. IBS 그 밑바닥이죠. 밑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공기를 넣는 이렇게 필러 같은 곳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나갈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는 IBS인데 너무 뒤쪽에만 실게 되면은 이 밑바닥과 이 갯벌과 밀착되는 부분이 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수 쪽에도 그 무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IBS가 너무 떠가지고 뒤쪽으로만 무게중심이 받지 않고 앞쪽도 어느 정도의 무게중심을 받아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IBS를 밀 수가 있습니다. 윤정진 대원이 또 한 번 도발을 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저는 좀 악감정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긴장감을 좀 키우기 위한 것과 서로 부대의 기싸움을 좀 재미나게 표현해주기 위해 가지고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악감정 없이 서로 부대에서 도발하는 게 좀 재미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정보사도 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UDT와는 조금 다른 약간 세밀하지 않은 계획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정보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 갯벌에서 차를 어느 정도를 낸 이후에 정보사들의 페이스로 기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력 안배를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 이후에 체력 안배가 되면서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 IBS까지 지그시 기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기타 상황이 오면은 체력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쭉 한번 가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에서 갯벌의 특성에 대해 가지고 계획 수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갯벌에서 발이 빠진다거나 그 위에 당황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동 방식을 바꿀지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페이스를 하지 않고 IBS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보처럼 체력전 그런 산악 기동에서는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이 갯벌에서는 생각하는 속도가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속도로 갔을 때 갯벌에서는 어느 정도 나중에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경험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지그시 기동한다는 것은 오페이스를 하지 않는 것에서 기동하는 그런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보사만의 특화된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미션이
갯벌이 아니고 산악지형이었으면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상에서는 체력이 심폐지구력이 좋다거나 구보를 잘 뛴다거나 수영을 빠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해상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당황하는 상황이 나오고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육상에서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해상에 특화된 그런 특성들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션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갯벌에서는 기동하는 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또는 무게가 많이 안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기동을 못하고 그다음에 잘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간다 하면 일반적으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갯벌에서는 기동한다는 것 자체가 걸어간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갯벌 극복 훈련을 할 때 첫 번째로 갯골이라고 부르죠. 이 갯골을 이용해서 기동하는 부분이 있고 이때는 어느 정도의 육상에서 걷는 것처럼 직립보행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좀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어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탄탄함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뻘 같은 경우는 흙이라고 보시면 되죠. 머드 같은. 그래서 빠지면 푹 빠지는데 여기에는 물과 그 뻘이 어느 정도에 씻겨 내려간 그런 골이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뻘에서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을 사용하면 안 되고 무릎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도가 안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어가는 겁니다. 기어가는 것이 가장 면적을 넓게 하면서 몸에서 손, 발이 날카롭잖아요.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빠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거든요. 호복으로 가는 것이 길게 보면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갯벌에서 UDT가 경험이 많은가 적은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수한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일단은 초급반 때 지옥주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하루죠. 하루를 왼종일 갯벌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루 왼종일 이 갯벌 훈련을 했다라는 그 경험이 상당히 크게 기억에 남거든요. 빠짐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라든지 경험을 또 쌓을 수 있고요. 갯벌에서 저희가 포복도 하고 그다음에 뛰어도 다니고 그리고 게임도 합니다. 뭐 모자 뺏기 게임이라든지 힘전 게임을 하거든요. 갯벌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울 수 있고요. 갯벌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목봉을 합니다. 갯벌에서 목봉을 들고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이 자동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하루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갯벌을 어디서 하냐면은 진해만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진해만의 갯벌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개 껍데기라든지 기타 하수구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갯벌이 상당히 더럽고 오염도가 심합니다. 저렇게 가로림만 같이 좋은 갯벌에서 더 안 좋은 갯벌보다 더 좋은 갯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거부감도 적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각 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각 대대에서 갯벌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대대에서 경험을 해봤다면 조금 더 이런 갯벌 훈련에 대해 가지고 경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갯벌 훈련에 대해 가지고 빈도수가 적냐면은 실질적으로 전장 환경 자체가 갯벌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고 기타 전략 자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갯벌 훈련을 우선순위에서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가 갯벌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죠.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으면은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수한 경험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이 갯벌에 대한 임무상이 주어지게 되면은 작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 축적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군장 4개를 각 대원들이 짊어지고 이동을 했는데 정보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기동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뻘이라는 것 자체가 평평할 때 처음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계속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 되면은 처음에 평평할 때 들어가는 것과 다른 사람이 몇 번 밟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이 깊이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보사가 처음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 되면 이 뒤를 UDT가 가는 자국대로 따라가게 되면 훨씬 더 체력적으로 안배하면서 갈 수 있고, 이후에 팀들이 각자의 기동력을 가게 되면은 일렬로 쭉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렬로 가야지 처음에 사람이 밟아놓고 다음 사람 밟고 그 다음 사람 밟고 그 다음 사람 밟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시 빠졌는 거를 또 평탄화시키는 개념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이 뒷사람이 쳐졌을 때 앞사람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내리로. 간격을 유지하고 조금은 늦더라도 이 페이스를 팀 간 유지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팀워크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발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얼만큼 이성적으로 빨리 돌아오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보사 인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기동로가.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렬 기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갯벌을 다 처음 밟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발이 빠지는 부분을 좀 더 평탄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개인 기동이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기동이 되거든요. 팀 간이 멀어지고 밤이기 때문에 처진 사람이 앞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 간격도 잘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인원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 사람, 뒤처지는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속도가 자꾸 처지고 앞팀이 자꾸 빨리 나가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누가 잡아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UDT 같은 경우는 일렬 기동을 하지 않더라도 갯골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갯골을 이용하면은 이게 평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빠지는 그런 깊이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갯골로 이용을 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일렬 기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이 인원들이 간격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수치가 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UDT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발이 빠지는 구간이 나오니까 이제 기어간다라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종진 팀장이 당황하지 않고 잘 계획을 기억해서 지시를 내렸죠. 아직 이 팀원들은 전체적으로 당황한 기색은 없습니다. 보면 여기에 UDT 인원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하지만 정보사 인원들이 지금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좀 퍼져 있습니다. 이 수치만 분포도만 봐도 지금 당황했는 수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정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고 당황의 수치가 어느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UDT 인원은 정보사에 비해 가지고 당황 수치가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제리캔 10kg 3개 했거든요. 3개면은 한 명이 쉴 수 있는 거죠. 장점으로 이용해 가지고 팀원들끼리 의사소통을 잘해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고요. UD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당황 수치가 높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제리캔을 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윤종진 팀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종신 팀장이 또 한번 강력한 멘트를 했죠. 하나도 안 힘든데 앞서가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힘이 들었겠죠. UDT가 특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정보사랑 거리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UDT가 밀고 가는 것을 정보사의 이제 뒤에 있던 인원들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후에 제리캔을 끌고 가는 걸 보시면은 이제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당기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기면서 가고 있죠. 여기서 체력 소모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리캔이 3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윤 팀장이 가지고 있던 제리캔을 김명재 대원한테 넘깁니다.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안배를 할 수 있고 이후에 미션에 대해 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윤 팀장이 이전 미션에서부터 쭉 봤는데 침착합니다. 각각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이전에 계획했던 거를 잘 기억하고 지시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IBS에 도착을 했을 때 위치를 빠르게 선정해주죠. 대원들이 그 지시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은 당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보사 같은 경우 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당황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후에 어떻게 빨리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 팀원들이 다시 단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에 대해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시즌 1에서 SSU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팀원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해병대랑 STT 같은 경우는 2명이 3명이 앞으로 가고 1명이 처지면은 나중에 다시 갔단 말이죠. 이거는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죠. 인원을 속도를 맞춰서 빨리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갯벌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행군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돌아가는 환경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갯벌에서는 동시에 기동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투 같은 경우는 UDT는 4명이 동시 기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보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거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체력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사 같은 경우가 처음에 처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팀워크를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지점이었냐면, 김승민 팀장이 뒤로 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김승민 팀장 옆에서 발을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갯벌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기어가거나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주면서 동시 기동하는 게 팀워크를 유지하고 당황하는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BS를 해상에다가 이제 진수를 시키고 출발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페달링을 할 때 이렇게 4명이 앉아서 페달링을 하거든요. 왼쪽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오른쪽 다리에 쥐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IBS를 할 때. 왜 그랬냐면, IBS를 육상에서 헤드캐리 해가지고 보통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다리에 또는 몸 전체적으로 힘을 많이 쓰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게 되겠죠. 근육이 자꾸 소모가 되다가 해상에 딱 올라갔을 때 다리를 이렇게 접는단 말이죠. 쭉 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으면 이 부분에 쥐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이 고무보트에서 이 끝에 보면 튜브가 하나 더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보통 발을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딱 접히는 부분, 발이 또 이렇게 바다에 안 빠지게 하고 올리게 되면은 쥐가 난단 말이에요. IBS를 운영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처음에 바로 발을 접지 않습니다. 발을 살짝 바다 쪽으로 넣어가지고 쥐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게끔 근육을 살짝 풀어주고 그 이후에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접어버리면 쥐가 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바다로 살짝 내려가도 이쪽 부분이 접히면 쥐가 날 수 있거든요. 여기 보트에 앉지 않고 약간 이제 무릎을 세워가지고 보트에다 앉지 않고 무릎 앉아 자세로 있다 보면은 근육이 조금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쥐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IBS를 할 때 서서 기동을 하는 인원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사 같은 경우 지금 김승민 팀장이 이제 쥐가 났단 말이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쥐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위치로 봤을 때 여기에 앉아있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 다리에 아마 쥐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빨리 페달링을 해야 되고, 다리를 풀려니까 유형을 잘 몰라서 이게 계속 다리가 접혀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살짝 일어났는데 이게 다리가 안 펴질 겁니다. 이렇게 접어놓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이제 뛰어들어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보사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인원은 오른쪽 다리죠. 여기 있는 인원은 왼쪽 다리죠. 이 부분이 각기 이렇게 펴져 있는 인원도 있고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는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IBS를 운영했던 경험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상으로는 거리가 차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IBS가 잘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UDT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이 걸렸다 치자 이겁니다. 10분 동안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죠. 여기로. 그러면은 정보사가 여기 도착했을 때 거리가 10분 거리잖아요. 정보사가 여기서부터 거리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보사도 아무리 빨리 뽑아도 가는 거리까지 예를 들어서 뭐 한 8분이라고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동안 또 UDT가 여기까지 잘 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보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UDT는 이 거리만큼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 더 잘 나가는 거리만큼 더 긴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이 지형에서 잘 나가지냐 안 나가지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거리를 좀 측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얼마 안 나지만 오는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면 정보사도 똑같이 근사치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S가 잘 나가지 않기 시작했죠. 잘 안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IBS에 무거운 것을 계속 실는단 말이죠. IBS를 미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속도도 안 나고 느려지겠죠. IBS가 가볍다면 미는 데는 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BS에 지금 제리캔 10kg 3개가 있고 10kg짜리가 4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캐치를 해서 군장을 뺀다거나 다른 인원이 제리캔을 앞쪽에 옮겨 놓고 더 가볍게 해서, 그러면은 3명에서도 IBS를 밀 수 있다 하면 속도를 더 내볼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IBS를 가볍게 만들고 IBS가 잘 밀릴 수 있게 어떻게 누가 빨리 조치하느냐, 그 부분이 승패의 하나의 갈림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UDT가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정보사가 빨리 캐치를 한다면은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UDT가 이 부분을 캐치했다 하면은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정보사 같은 경우는 역전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빨리 캐치하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 번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UDT 같은 경우는 이제 D포인트에서 박스를 선 위에다가 실죠.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포인트까지의 보급품을 다 싣고 나니까 IBS가 안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UDT가 정보사가 누가 이 IBS를 빨리 가볍게 만들고 이동을 하냐,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역전의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UDT가 속도가 안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 되니까 이제 당황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빨리 돌리냐, 이것도 하나의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사 같은 경우는 UDT가 보이게 되는 거죠. 당황했던 것이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성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두 팀 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정보사가 IBS를 이제 헤드캐리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군장을 뺍니다. 이 IBS 무게를 줄이는 것을 캐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BS가 밀리지 않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드캐리를 해서 지형이 이렇게 있고 가로림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지름길로 간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좋은 판단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드캐리를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거고요. IBS를 헤드캐리 하면 이제 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렇게 또 판단해 볼 수 있고, 또한 평평한 지형이 아니고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경사로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더 키라든지 그런 무게감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정보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IBS를 헤드캐리 했을 때 지금 뻘이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몸에 더 무겁습니다, 몸이. 그래서 어떻게 속도를 내 가지고 헤쳐나갈지, 과연 정보사가 말했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신력이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낼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고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장을 이제 제외시키고 이제 IBS를 미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누가 더 빨리 캐치해서 IBS를 밀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포인트가 있는데, 이때 과연 어떤 것이 나올지, 어떤 각 팀 간의 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미션이 나올지, 그것을 한번 기대해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왔는 미션으로만 보면은 거리 차이가 역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IBS를 누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가, 그 부분이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 예측은 아마 UDT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정보사가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정신력을 상당히 높게 부각을 시켰거든요. 어떻게 끌어내서 나올지,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갯벌의 특화된 특성을 잘 이해했던 UDT가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다음 주 12화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LT였습니다.